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신문과 뉴스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코로나와 그리고 경제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6%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죠.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놨는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3.3% 떨어졌고요. 원화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톱 기사 역시 코로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준 3단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비상조치로 2단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완전 시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나가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된 겁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깜깜이 코로나 확진 2주 사이에 3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감안하면요, 9월 초에 2차 위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파업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적 같은 성과가 무너질 위기다.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를 맡겼다. 자,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요, 일단 위임 통치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위임 통치란 말이 등장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인 독재 권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요, 스트레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건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입니다. 건강 이상설 자체는 부인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남, 대미 관련 권한에 대해서는 김여정, 동생인 김여정에게 이양을 했다. 그리고 경제와 군 관련된 권한도 이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 이렇게 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입니다. 환자 등진 의정 갈등, 그러니까 의사와 정부의 갈등, 그리고 그 옆에는요, 자성론이는 개신교, 코로나 위기 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 갈등, 전공의들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대형 병원 의사 절반 참여할 듯하다. 그리고 전임의 파업도 지금 예고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종교와 관련돼 있습니다. 일부 교회 예배 강행한다. 뭐 이런 입장이 또 나오고 있나 봅니다. 반지성주의 고질병이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종교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키워드로 묶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수라장입니다. 어디가 이렇게 아수라장일까요? 뭐 밖이 아니고요. 어제 국회의 한 회의실에서 오늘 언론들이 아수라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위임 통치, 방금 일면 기사 북한과 관련돼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 권한을 동생인 김여정에게 위임했다. 어제 위임 통치란 설명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소비보다 저축. 얼마 전 지급된 재난지원금 그 효과
뭐가 있는지 통계가 나왔는데요. 깊게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비보다 저축을 하는 성향을 보여줬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또 정적 제거.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정적 제거하면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분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오늘 그 얘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모습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너도 걸려봐. 침을 뱉고 벌금 내고 예배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예배, 소규모 예배, 뭐 예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벌금을 내고 하겠다. 처벌할 테면 하라. 이런 입장. 그리고요. 코로나 확진 뭐 이런 얘기를 듣자 너도 걸려봐. 검사를 받으라니까 너도 걸려봐. 그런 거예요. 검사를 안내하러 온 공무원에게. 그럼 이거 어떡하죠? 돈 없는 방역 비협조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요 아랫부분 좀 봐주세요. 정부가 검사를 강요한다. 교회에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나 봅니다. 지금요. 그리고 어제 사랑제일교회 뭐 입장문이 나왔는데 거기 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고 뒷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 끝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좀 기사를 좀 더 볼 텐데 여기 좀 이 마지막 부분을 좀 크게 좀 잡아주세요. 어제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교인인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너도 걸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제로 껴안고 뭐 침을 뱉고 그랬답니다. 경기도가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일단 형사 고발을 하고 만약에 보건소 직원이 확진이 된다면 이거는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교연이라고 나옵니다. 한국교회연합. 정부가 수도권 교회를 대상으로 내린 비대면 예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조치. 가능한 점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조치를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뭐 그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의 조치, 방역 조치에 좀 반발하는 모습인 거죠. 참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확진자 눈덩이 그리고 교인들은 일부 비협조. 지금 많은 교인들분들 협조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지금 비협조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력 2배 늘려도 동선 추적 난항이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인가요? 여기 보면은 이 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진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좀 보세요. 구청들에서 나오는 하소연입니다. 한 사람의 동선이 하루에 50에서 60. 그러니까 50개가 훌쩍 넘어가는 동선이에요. 이거 다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사 가능한 환자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 많아야 10명이다. 많아야 10명. 그러나 확진자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은 아직 조사조차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도분들 중에서 지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나오는 아마 이게 주장이겠죠? 검사 후 확진자 둔갑시키려 한다. 이런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는 거죠, 검사를. 일부는 진단검사 거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방역당국의 설명이 어제 있었는데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 대절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또 그 당시 집회를 통해서 감염 증폭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급하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에
관계 당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상황은 전국 유행의 문턱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학 교수님, 저 앞서서 친문 기사 2개 전해 들었는데요. 이 방역의 비협조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왜들 이러실까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실 우리 대구에서 예. 확진자가 폭증했잖아요. 예. 그때 신천지 교회가 명단도 오류로 내보내고 예. 협조를 잘 안 했다. 그래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어요. 예.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모습과 유사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보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사실 본인과 가족, 뭐 이웃 이게 예. 종교의 본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검사에 비협조적이고 뭔가 검사하는 분들에게 일부러 병을 좀 감염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요? 종교의 본질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예. 이미 이제 정치의 영역도 이미 벗어난 거 아닌가? 혐오와 뭐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대적 감정 속에서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반사회적이다라고 예.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이 정광훈 목사가 사실 예. 책임자잖아요. 지금 이 제일교회가 다른 확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양성률이라고 그러는데 예. 다른 것의 8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명이다 그러면 한 이 2명 정도가 거의 20%에 준하는 분들이 사실 예. 확진이 되고 있는데 예. 이 정도면 모든 분들이 사실상 이제 검사를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700명이 안 되고 있다. 예. 두절이 되고 있다. 그럼 예. 이분들이 어디 다니고 한 분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방치를 한다는 거는 진짜 한국 사회에 아주 빠르게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사실상 던져주고 있는 거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책임 있는 목사 또는 교인이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어떤 교회 차원에서 반성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아까 벌금 300만 원 내고 그냥 예배 강행하겠다. 예.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제 화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이제 대면으로 해가지고 방역 준칙이 또 있는데 그것도 예.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사실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교회들에서 조금씩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이 더 확산된다.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한 분 치료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470만 원이에요. 예. 근데 그걸로 그치지 않잖아요. 예. 이 경기 전반이 이제 예. 사실은 다운이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예. 당국도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 8.15 집회 때도 보지만 미국 경찰처럼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진압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예.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 국민이 동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영 교수님, 지금 김문학 교수님께서 굉장히 한탄 섞여도 뭔가 더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하셨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반발일까요? 저항을 한다. 뭐 반발하는 모습이에요. 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분들도 여기 말씀이 기사 중에 소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한 불신 그리고 방역 당국의 확진 판정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의 불신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한 훼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역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초기에 대구에서 일어났었던 그 신천지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은 아무래도 그 이단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낙인 찍기가 두려워서 비협조적이었던 게 주류를 이루었다라면은 지금 정광훈 목사를 대표로 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는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극우 이념을 바탕으로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온갖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파생해서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건가요? 예, 정치적인 거에다가 종교적인 제가 봤을 때는 맹신이나 광신에 준하는 잘못된 믿음이 이들 교인들로 하여금 적극적 비협조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사태에서의 신천지 교인들은 낙인 찍기에 대한 두려움에 소극적 비협조였지만 이분들은 지금 적극적 비협조. 아까 앵커님이 기사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보건소 직원에게 그런 행동, 그런 반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식을 넘어섰음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정부가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동선 추적에 매우 깊은 난항을 지금 그러니까 겪고 있다. 그분들 그 교인분들은 정부의 탄압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예.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정광훈 목사가 계속해서 입장문을 발표한다든지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 바로 이러한 단적인 예라서 예. 이번에는 예. 조금은 뭐 지나친 종교 혐오다 이런 프레임을 떠나서라도 예. 조금 더 강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초기에 이 상황을 진압하지 않으면은 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역학적으로 초기에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와 다른 예. 변종 코로나들이 지금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구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이 갖고 있는 밀집의 예. 규모도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은 강한 접근. 그러니까 후에 민사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뭐 그 정광훈 금지법과 같은 것을 발의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만큼 강경한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두 분 말씀하셨는데 좀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요. 이거 방역 조치가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모습들이 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